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으로는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이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 탄약고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서 변전소, 철도 같은 기반 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관리들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16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깊숙한 곳을 공격해서 이 공군기지 일부와 탄약고를 폭발시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이날 오전 6시 5분께 크림반도의 장코이 지역의 마이스케 마을에 있는 군부대 임시 탄약고 지역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서 보관 중이던 탄약이 화재로 폭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TV도 폭발 이후에 주변 변전소에서도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 2천여 명이 대피를 했고 열차 7대의 운행이 연착되며 또 이 일부 철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특이한 건 지난 일주일 전에 이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 폭발 사건 때만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인하던 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폭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도적인 공격 때문에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폭발로 러시아군 병사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정밀 타격의 결과로 보이는 분화구가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비행장에 있던 또 군용기 9대가 파괴된 모습이 유성 사진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 31일에도 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를 드론으로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흑해함대 본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미확인 물체가 함대 본부 경내 앞마당에 날아들었다. 일단 드론으로 파악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공격으로 함대 본부 직원 5명이 다쳤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답변도 하질 않았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해군날 기념 행사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발생한 이날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이날 해군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물론 피해 규모는 이 크림반도 공군기지 폭발 사고 때처럼 러시아 측이 축소해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젠 이 크림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틴의 성지라고 불리는 크림반도가 일주일여 간격으로 연거푸 공격을 당하니까 러시아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일주일 전에 러시아 공군기지 폭발 사건 때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단순 취급 부주의로 탄약이 기폭되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변명을 한 바 있었는데 이후에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비행장에 있던 군용기 9대가 파괴된 모습하고 또 정밀 타격의 결과로 보이는 분화구가 다수 확인돼서 러시아는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사보타주 결과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측이 말한 사보타주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리에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는 뜻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일단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소형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장 조직에 의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진짜 당황하는 것은 이 크림반도만 하더라도 3층의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어떻게 그들을 뚫었을까, 다 뚫었을까 하는 겁니다. 현재 추정키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AGM-88 대레이더 미사일로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을 목표로 공격했고 이를 감지한 러시아군의 레이더 운영자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껐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대의 관심은 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크림반도의 잇따른 폭발 사고로 인해서
과연 우크라 전쟁의 전선이 확대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지역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비교적 평화로운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샤키 공군기지 폭발 사고 직후에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 해방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 크림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크림반도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대해서 러시아의 성스러운 땅이라고 말을 했고, 지난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전 이 러시아 영토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의 고민은 전선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을 확고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크림반도로 전력을 과연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남부나 크림반도 모두 러시아군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크림반도 수호를 위해서 추가 병력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러시아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는 주요 통로죠.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시 등의 남부를 공격하면서 이 러시아군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점령지에 드니프로강 교량과 군 기지 등을 집중 폭격함으로써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핵심 군사기지를 잇따라 폭파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내의 공군기지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러시아 공군의 발진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군사기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공중 전투력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흑해 함대를 지원하는 능력까지 감소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보급로 차단과 동시에 크림반도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16일 키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영국의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내부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2, 3개월 동안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 기지 폭발 사건 같은 일이 몇 차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이어서 우리 전략은 러시아군의 군수품과 보급선, 탄약고, 기타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건 그들 군내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그러면서 탄약 등 군수물자 부족이 러시아군의 전력을 저하시키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또한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합법적 군사 목표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 불법 건축이고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보급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파괴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러시아하고의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을 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군의 전략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의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략은 이 러시아군 점령지역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수품을 정밀 타격하는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이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평화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인의 귀는 거대한 군사 박쥐가 러시아인의 머리를 때릴 때에만 열린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패배를 경험하기 전까지 진지하게 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포돌리아크는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종종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하고의 평화협상 대표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